삼전닉스 손실복구 안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맞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곧 있을 반등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시장이 왜 더 무너질 수도 있는지, 삼전닉스는 언제 반등하고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삼전닉스의 고객인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반도체를 더 산다는, 즉 호재가 터지고 있는데 오히려 삼전닉스 주가는 추락했고요. 좀처럼 다시 올라갈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유튜브에선 지금 이런 말만 하고 있죠. 반도체 가격은 더 상승하고 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 등등. 삼전닉스가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실적대로 정직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나요? 단연코 없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차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는 2026년 현재 삼전닉스 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아니란 겁니다. 쉽게 말해 가만 보니까 삼전닉스가 미래에 돈을 지금보다 더 잘 벌 것 같네? 라고 판단하고 지금 주가에 미리 선반영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절대 지금 현재 실적대로 정직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의 반도체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지금보다 더 미래의 반도체 가격이 중요한 거죠. 더 정확히는요, 이미 한번 크게 선반영시켜서 최근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만 올라갈 거란 겁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주식은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주식은 항상 시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의 합의로 인해 매일 주가가 변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는 건요,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죠. 그걸 증폭시킨 게 레버리지 ETF고요. 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가격을 왜곡한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아무튼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가격은 투자자들의 합의, 즉 그들의 심리로 결정되는 거니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빅테크가 반도체를 더 산다고 해도요, 이미 이걸 싹 다 반영해서 최근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고점에 가보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차익 실현만 했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엔간한 호재엔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호재에는 뜨뜨미지근한데 악재에는 미치도록 급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악재가 있었죠?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자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애플이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도입을 허락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차트를 보면 정확히 그때부터 삼전닉스가 날아가기 시작했죠. 근데 솔직히 애플은요, 중국 메모리 사용 못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로 반도체 필수 공정 장비인 노광 장비 반입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삼전닉스처럼 작게 못 만듭니다. 그럼 아이폰에 어떻게 넣겠습니까? 당연히 못 넣죠. 그러니까 악재도 아닌 악재로부터 삼전닉스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가요? 호재엔 반응하지 않고 악재엔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징조죠?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됐던 버블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 버블 붕괴 때도요, 폴라로이드, 디즈니 등 돈이 엄청나게 쏠렸던 우량주 50개 종목 기업들이 실제로 매분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느 순간 이상하게도 주가는 오히려 실적 발표 직후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73년 1차 오일 쇼크라는 악재가 발발하면서 고점 대비 80% 가까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호재엔 반응하지 않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악재에는 미친 듯 반응했다는 거죠. 2000년 닷컴 버블은 어땠을까요? 사업에 인터넷이라는 수식어만 붙으면 10배씩 주가가 뛰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대장주는 시스코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었죠. 근데 이 기업들이 2000년 3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직후 나스닥은 78% 폭락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제로금리와 재난지원금으로 빅테크,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끝없이 오르던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 그때 당시 대장주였던 엔비디아, 메타, 넷플릭스 등 주요 빅테크들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기 시작했고요. 결국 연준이 긴축을 시사하자 이 악재엔 엄청나게 반응하며 끝없는 하락장을 보였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켄 피셔를 비롯 수많은 전설적인 투자가들은 역사적인 버블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그 경고들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버블의 정점에선 기대치가 우주 끝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기업이 어지간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은 실망 매물을 던진다. 완벽할 것만 같던 미래에 작은 흠집만 생겨도 극도로 부풀려진 기대감이 한순간에 공포로 바뀐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뭔가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번 구글의 실적 발표도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 번 돈보다 투자한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런 굴지 기업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시장엔 호재라고 인식합니다. 지금 당장보다 미래에 투자한 거니까요. 워렌 버핏은 그래서 구글 주식을 지금 쓸어 담았어요. 더 빨리 사지 못해서 후회한다고까지 했죠. 근데 지금 이걸 악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호재는 가볍게 무시하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요소를 악재로 인식해서 폭락했다는 거죠. 조심해야 할 때죠. 그럼 삼전 닉스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전고점 38만 원은 다시 빠르게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야죠. 전 전고점을 넘어서는 건 모르겠지만 언제쯤 반등이 시작할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최근 이란 전쟁이 격화됐죠?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미사일을 엄청나게 투하했습니다. 그렇게 날린 미사일 값만 50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 돈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요, 미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채워 넣는 중이죠. 근데 미국채를 찍어낸다는 건 채권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채권 수익률, 즉 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미국채 금리가 플러스 4.7%를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엄청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와 반도체를 구매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자 부담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채도 금리가 치솟으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더 이상 미국채보다 위험한 빅테크들의 회사채를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하죠. 안전한 미국채를 사도 수익률이 좋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아마존이 추가로 발행한 회사채 인기가 팍 사그라들었는데요. 올해 3월에 발행한 회사채엔 18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는데 이번 6월엔 90조 원을 약간 웃도는 것에 그쳤거든요. 3개월 만에 절반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빅테크들이 채권을 더 발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AI 투자를 멈추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촉발시킨 빅테크들의 이자 부담, 회사채 수요 감소, 이건 다 뭐로 연결됩니까? 삼전닉스의 최대 고객사인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더 구매하지 못한다는 악재잖아요. 그래서 전 지금 삼전닉스 반등의 신호탄은 이란 전쟁 완화 그리고 미국채 금리 하락,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부 다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이거 다 체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준비한 최근 삼전닉스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 내용입니다. 가짜 정보는 왜 이게 가짜이고 무시해도 되는지, 그리고 진짜 정보는 정확하게 쉽게 풀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삼전닉스 손실복구 플랜도 다 마련해뒀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들 취합해서 매일 업데이트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다 될 정도로 만들어놨으니까 다들 꼭 받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짧게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이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받으시는 방법은 첫째,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둘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자료 보내드리니까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리치맥스 팀은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삼전 닉스는 기회를 줄 겁니다.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